여수에 있는 한 조선소가 준공 허가도 받지 않은 시설물에서 불법 영업을 강행해 무리를 빚고 있습니다. 허가 관청인 여수시는 그동안 이런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세계 5대 연안습지인 순천만에서는 불법 새우 양식장이 버젓이 영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순천시가 단속한 사례는 최근 10년 동안 단 한 차례에 불과합니다. 전통적인 야당 텃밭인 순천에서 여당 의원으로는 최초로 재선에 성공한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을 만났습니다. 20대 국회 당대표로 출마를 선언한 이 의원은 순천 지역의 의대와 부속병원 유치를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여수 지역 삼려 통합에 따른 통합청사 건립이 다시 거론되고 있습니다. 삼려 통합 당시 약속한 통합청사 건립을 촉구하는 시민단체 의견에 시민 공감대와 재정 부담을 이유로 여수시가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에 있는 한 조선소가 준공 허가를 받지 않은 시설물에서 무단으로 작업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관할기관인 여수시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가 부랴부랴 후속 조치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문형철 기자입니다. 여수 돌산에 있는 한 조선소에 초대형 구조물이 설치돼 있습니다. 길이 230m에 너비가 45m. 해상에서도 선박을 수리할 수 있는 15,000톤급 플로팅 독입니다. 아직 준공 허가를 받지 않아 작업을 할 수 없는 상황. 하지만 독 위에는 대형 선박이 버젓이 올라와 있고 선체 외부에 페인트를 벗겨내는 장면이 고스란히 목격됩니다. 4월 초에 들어왔습니다. 대기에 있는 수리선을 올려가지고 바로 작업 시작했습니다. 야간 작업을 하더라고요. 조선소 측은 보수 작업을 빨리 끝내기 위해 어쩔 수 없었다고 시인합니다. 불법인 줄 알면서도 무단으로 작업을 해온 겁니다. 법상 따지고 뭘 따지고 하면 안 되죠. 이거 할 말 없습니다. 사실상 손을 놓고 있던 여수시는 취재가 시작되자 급하게 현장 점검에 나섰고 뒤늦게 업체 측에 작업을 중단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청문 절차나 이런 걸 걸쳐서 그거를 이제 하거든요. 방금 갔다 왔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한번 다시 관계 법을 검토해서. 하지만 현재 올려져 있는 선박을 포함해 모두 넉 대의 배가 이미 플로팅 독에서 수리를 진행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선소 측이 공공연하게 무단 영업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여수시의 허술한 행정 때문이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집중기획 데스크 인터뷰, 20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지역 국회의원 당선인들을 만나 의정활동 계획을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순천시 선거구에 당선된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을 김종태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의원님은 이번에 20대 국회의원 당선으로 지난 18대와 19대에 이어서 세 번째로 국회를 경험하시지 않습니까? 새누리당이 오는 7월이나 8월쯤에 전당대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의 당권 도전 변함 없으신 거죠? 어떻습니까? 저는 호남 출신으로서 최초의 새누리당 당대표가 꼭 한번 되고 싶습니다. 제가 새누리당 사람들이 갖고 있는 정말 기득권을 대변을 하고 항상 호남을 포함한 소외 지역에 대해서는 늘 그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그러한 모든 부분들을 제가 한번 전부 뒤집어 엎어보고 싶습니다. 저는 새누리당 국회의원 모두가 이러한 민생과 민심을 바라볼 때 야당의 시각으로 보고, 그러나 야당의 시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당의 책임감으로 이걸 하나하나씩 제대로 고쳐가는 그런 정당 꼭 한번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순천 지역 유권자들에게 공약했듯이 20대 국회에서 지역을 위해 하실 일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일들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제가 가장 하고 싶은 것, 정말 국회의원을 그만둬도 반드시 하고 싶은 것은 순천의 의과대학과 그 부속병원을 반드시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수, 광양, 구례, 보성, 곡성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경남, 동북권에 해당되는 남해하동 사천 주민들도 응급 환자들이 와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늘 얘기했지만 이건 법안을 제가 19대 때 안 됐기 때문에 20대 국회에서 제가 1호 법안으로 다시 제출할 겁니다. 이미 저는 당선된 이후에 3차례나 보건복지부 직원들을 만났고 그리고 정부에 이걸 지금 독려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여수 광양 국회의원들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우리 호남 국회의원들까지도 정말 설득을 해서 함께
같이 유치하자. 이정현이 의대와 부속병원을 유치한 것이 아니라 호남만 16개 시도 가운데 호남만 의과대학과 부속병원이 없는 우리 전남만 없게 되는데 그걸 함께 유치를 하자. 이렇게 지금 이미 시작을 했고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의원님 그 전통적인 야당 텃밭인 호남 지역에서 여당 의원으로는 처음으로 재선에 성공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대구의 김부겸 당선인과 함께 영호남 지역구도를 타파한 새로운 정치 지형을 만들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정말 위대한 순천 시민들의 두 번의 선거 혁명을 통해서 호남에서 새누리당 저 이정현을 당선시킴으로써 그 영향력이 대구에도 미쳤고 부산, 경남, 울산에도 미쳐서 사실상 지역 분할 구도에 엄청난 금이 가기 시작을 했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제가 김부겸 의원을 만나도 그런 얘기를 하고 김영춘 의원을 만나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서로 힘을 합쳐서 이것이 정말 국가 발전에 또 우리 자식들의 미래를 위해서 좋은 일이다 생각을 하고 서로가 서로를 도와서 그 장점을 살려가지고 국민들에게 이렇게 지역 분할을 깨니까 좋은 일이 있다 하는 걸 분명하게 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네, 끝으로 그 지역민에게 하신 말씀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정말 너무 고맙고 아직도 저는 순천 사람들을 보면 눈물이 납니다. 너무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제가 순천 시민들에게 전남 동부권 주민들에게 선거 때 약속했던 것을 하나하나 꼼꼼히 지금도 챙기고 있습니다. 선거 끝난 이후에도 줄곧 정부 관계자들을 불러다가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반드시 약속을 지키고 지역의 대변화를 일으켜서 이 은혜에 꼭 갚고자 합니다. 정말 순천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위대한 시민들이 사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는 순천뿐만 아니라 전남 동부권 발전에 제 모든 혼신의 노력을 다 쏟아붓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남시장군수협의회가 전남 지역 현안 사업 4건을 선정해 중앙부처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전남시장군수협의회는 남해안 남중권을 찾는 국내외 관광객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이용객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며 8월 운행 예정인 수도권 고속철도의 전라선 운행 확대 등 4건의 전남 지역 현안 사업을 정해 정부 부처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도 협의회는 가수 이난영 탄생 100주년 기념행사 여수밤바다 낭만버스커 거리 공연과 낭만포차, 순천만 국가정원 산업디자인전 등 각 시군이 개최하는 축제의 성공을 위해서도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달 중순으로 예정된 전남도 의회 의장 선거에 광양 출신 이용재 도의원이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광양 출신 재선인 이 의원은 최근 지역 경제를 살리는 도의회를 기치로 도의회 의장 출마 의지를 밝혀 이미 출마의 뜻을 밝힌 보성 출신의 임명규 도의원과 경합이 예상됩니다. 임 의원은 전반기에 의장에 출마해 낙선했고 이 의원은 선거 당시 명현관 현 의장을 도운 것으로 알려져 전반기 선거의 재대결 양상이 예상됩니다. 여수 지역 삼려 통합에 따른 통합청사 건립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삼려 통합 6개 항 이행 촉구 범시민대책회의는 최근 노후화 문제로 청사 신축이 필요한 자치단체는 청사 신축이 가능하다는 행정자치부의 유권 해석에 따라 삼려 통합 당시 약속한 통합청사 건립에 대한 약속 이행을 여수시에 재촉구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이에 대해 여수시는 돌산청사와 일청사를 합치는 문제는 지역의 균형 발전과 시민의 공감대 형성이 우선돼야 하는 데다 재정적인 부담과 지역 간 갈등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계 5대 연안 습지로 꼽히는 순천만 인근이 10년 넘게 불법 새우 양식장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순천만을 홍보하면서도 정작 이들 양식장 단속에는 손을 놓고 있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바다와 맞닿은 곳에 네모 반듯한 구획이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과거 염전이 있었던 곳으로 지금은 새우 양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넓이만 축구장 54개 규모인데 문제는 이들 양식장이 모두 불법입니다. 허가 없이 바닷물을 끌어다 쓴 것도 모자라 양식장 자체도 무허가입니다. 허가 동의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이 동네에서 안 해줘요 지금. 우리가 안 하려고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순천만 인근에 이런 무허가 양식장이 들어선 지도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최근 경찰이 수산업법 위반 혐의 등으로 무허가 양식업자 6명을 입건했지만 결국 시설은 폐쇄하지 못했습니다.
할 수가 없죠. 지금 이게 부정식품도 아니고 일단은 경찰에서는 뭐 압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할 수는 없습니다. 무허가 양식장 일부는 생태계 보전지구이고 나머지도 갯벌 복원 대상지입니다. 수개월 동안 사료를 뿌리며 새우를 양식한 바닷물을 방류하면서 순천만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지적도 이미 수차례 있었습니다. 하지만 순천시는 이런 불법 양식장을 사실상 묵인해 왔습니다. 10년 동안 단속은 단 한 차례만 이뤄졌습니다. 10년 동안 없는 것도 뭐 잘했다는 것도 아니고 이제 가능한 방법이 있으면 추진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세계적인 자랑거리로 순천만을 홍보해온 순천시. 순천만 바로 옆에 대규모 불법 시설엔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MBC 뉴스 권남기입니다. 여수시가 보건회 전시해놓은 거북선에 대해 부실건조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지난 2014년부터 중앙동 이순신 광장 앞에 국비 포함 모두 26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전장 35m, 177톤 규모로 실제 크기와 똑같은 크기의 거북선을 복원해 전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만 오면 거북선 내부 곳곳에 물이 새는가 하면 곰팡이가 슬고 있어 보완이 시급한 곳도 있었습니다. 여수시의회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와 사업비를 확보하고 지역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제대로 된 거북선을 건조해야 하는데 여수시가 이를 무시하고 졸속으로 건조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고흥에서 드론을 이용한 택배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우정사업본부 등과 합동으로 이르면 오는 9월부터 드론 시범 사업 지역인 고흥 등에서 무인기를 이용한 택배 분야 시범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은 섬이나 산간 등 이동이 어려운 지역에 의약품과 같은 긴급 물품을 배송하는 것으로 이륙부터 배송, 귀환까지의 전 과정이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광양항 월드마린센터에서 광양항 국제포럼이 사흘간의 일정으로 개막했습니다. 개항 30년 광양항 미래를 위한 도전 창조 협력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포럼은 오늘 저녁 환영 리셉션이 열린 뒤 내일은 주요 세션들의 발표와 질의응답 순으로 이어집니다. 여수 광양항만공사 측은 복합 물류 항만으로서 광양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국제교류 활성화를 통해 세계적 항만으로 발돋움할 계기가 될 것이라며 행사의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해마다 이맘때쯤이면 해남 울돌목에서는 뜰채로 숭어를 잡는 진풍경이 펼쳐지는데요. 전국에서 구경꾼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문현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거센 물살을 지켜보던 어민들이 커다란 뜰채를 물속으로 힘차게 휘두릅니다. 순식간에 어른 팔뚝만한 숭어들이 서너 마리씩 잡혀 올라오고 보는 이들의 탄성이 절로 터집니다. 아니 고기가 이렇게 있는데 뜰채로 뜬다는 것이 신기해요. 고기가 가야 이렇게 있다는 것도 이상하고. 물때가 맞으면 혼자서 하루 200마리는 거뜬하게 잡고 있습니다. 산란철을 맞은 숭어떼가 울돌목에 거센 물살을 피해 가장자리로 올라오는데 이를 길목에서 지키다 뜰채로 잡는 전통 고기잡이 방식입니다. 네, 오늘은 날씨가 좋아가지고 굉장히 고기가 많이 올라오는 그런 편입니다. 오늘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고기반 물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숭어는 보리가 필 무렵 잡힌 데에서 보리숭어라 불리는데 찰지고 쫄깃한 맛을 현장에서 즐길 수 있는 재미도 솔솔합니다. 뜰채 숭어잡이는 7월까지 이어지는데 이색 고기잡이가 유명세를 타면서 울돌목의 대표 볼거리로 자리매김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골목형 시장으로 자리 잡은 여수 수산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바이킹 야시장이 문을 엽니다. 여수시는 오는 27일부터 수산시장 내 이동식 매대를 만들어 중국과 일본, 태국 등 세계 6개국의 대표 주전부리를 청년 창업자와 외국인들이 직접 판매하고 운영하는 바이킹 야시장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시는 야시장을 우선 다음 달 5일까지 매주 금, 토요일 야간과 일요일 오후 시간대에 운영하고 반응이 좋을 경우 평일에도 운영할 방침입니다. 전남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산학 연계를 통한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여수 한영대학과 손을 잡았습니다. 전남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오늘 한영대학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대학과의 연계 사업을 통해 산단 특성화와 해양 관광 분야의 직업 상담, 취업 알선 등에 적극 나설 계획입니다. 전남 창조센터는 또
한영대학과 연계한 전후방 산업 협력을 강화하고 현장 실습과 인턴십을 통한 창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으로 전문가 인력 양성에도 힘을 쏟을 예정입니다. 희망 장난감 도서관 55호점이 조례호수도서관 1층에 개관했습니다. 신세계 이마트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오늘 관계자, 지역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례호수도서관 1층에 장난감 대여실, 놀이실, 세척실 등을 갖춘 신세계 이마트 희망 장난감 도서관 55호점을 개관했습니다. 순천시는 이번 희망 장난감 도서관이 지역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도모하는 복합 놀이 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광양시가 지역 예술인들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3천만 원 상당의 작품을 구입합니다. 구매 대상은 3년 이상 광양에서 거주해왔고 개인전이나 그룹전 개최 경험과 입상 경력이 있는 예술인의 작품으로 오는 27일까지 접수를 받은 후 선정합니다. 광양시는 지난 2011년부터 지역 출신 예술인의 작품 72점을 1억 3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 구입해왔습니다. 광양의 한 아파트에서 이사를 준비하던 대형 사다리차가 쓰러져 차량 유리창이 깨지는 등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오늘 오전 9시쯤 광양시 광양읍의 한 아파트에서 25층용 대형 사다리차가 아파트 화단을 가로질러 쓰러졌습니다. 당시 24층 높이까지 사다리가 펴진 상태였으며 쓰러질 때의 충격으로 주차된 차량 유리창이 깨지고 조경수가 꺾이기도 했으나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오전 8시 50분쯤 순천시 풍덕동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10여 분 만에 진화됐으나 방 안에서 39살 박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외부 침입의 흔적이 없는 가운데 가스 폭발로 인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식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해경 경계를 침범해 불법 조업을 한 경남 지역 선박이 무더기로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여수 해양경비안전선은 오늘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여수 인근 해역에서 단속을 벌인 결과 해상 경계를 넘어 불법 조업을 한 혐의로 경남 선적 어선 5척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어선은 대부분 10톤 미만의 멸치잡이 어선으로 해경은 해상 경계가 존재한다는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불법 조업이 근절되지 않았다며 집중 단속을 이어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고흥 앞바다에서 좌초된 어선이 해경에 구조됐습니다. 여수 해양경비안전서에 따르면 오늘 오전 10시 반쯤 고흥군 소록도 앞 해상에서 선장 61살 장모 씨 등 4명이 탄 4.9톤급 어선이 운항 도중 좌초됐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해경은 경비정 등을 동원해 오전 11시쯤 사고 선박을 암초에서 끌어내린 뒤 고흥 녹동항에 있는 한 조선소로 예인했습니다. 농축산부의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에 광양시가 옥룡면 덕천마을을 응모하기로 했습니다. 광양시는 이를 위해 지난 3월 위탁 계약을 체결한 목포대 농촌활성화센터와 덕천마을 현장 조사를 마친 데 이어 지난 23일까지 4차례에 걸쳐 주민 116명을 대상으로 현장 포럼을 실시했습니다.